오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지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지혜 모두 다 알려주실 저의 스승 이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는 나의 건강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뭘 계속 하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노는 걸 배우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놀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네. 여유가 없었으니까 네. 항상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생각하니까 오히려 건강의 비결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사님, 사실 한국에 평생 동안 국민의사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한 전도사로 활동을 해오셨고요. 또 좋은 책들을 120권 넘게 쓰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알려오셨는데 여전히 인생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야 되죠. 예.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예, 개성이 다 다르고. 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생각이 또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예. 네. 그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80 되는 아침하고 90대가 되는 아침에 기분이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르세요? 글쎄, 이제는 이제 더 가차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70, 80까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저 의사니까 또 정신과 의사니까 내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막상 그게 내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은 90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준비를 하시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게 하는 중요한 또 원동력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하셨네요. 역시 박박사는 달라 항상. 박사님 제자니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매일 고민을 하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그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박사님. 예. 저는 박사님을 뵈면 진짜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명감과 책임감. 예. 근데 박사님, 그 사명감과 책임감 다 하시느라 박사님은 너무 평생 강의하고 공부하고 책 쓰고 일만 하신 건 아닌가요? 그게 정말 값진 인생이죠. 그 이상도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면은 그 이상도 행복한 일이 없죠. 사실은요. 박사님께서는 인생 90년, 정신과 의사로서 또 65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불안과 우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압도적 1위 국가, 이 1등에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논문을 보았는데요. 한국인들의 우울증은 좀 특징이 있다. 네,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속으로 너무 쌓아둔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된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언어 문화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 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뭔가 꼭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이에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왜 그럴까? 난 그게 항상 그리 궁금하더라고. 그러나 어쩌다가 참 지하철이나 어디서
그 밝은 미소를 이렇게 머금는 사람 보면 완전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네. 웃음은 진짜 강력한 전향성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실히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이성적으로 잘 표현을 하면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 언어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라는 게 저게 상업 영어거든요. 네. 그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니까. 네. 장사꾼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기분이 네. 나쁘게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아. 기분을 좋게 해야 되니까. 네. 그 영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됐어요. 아. 이게 거절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네.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똑같이 거절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뭐 그래가 천천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는 정말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저게 사람들을 잘 못 봤습니다. 아, 영화실에서 맞습니다. 잘 안 울어 요즘은요.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화병이란 단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화병은 화를 많이 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감정을 너무 표현하지 않고 화를 억누르고 참아서 걸리는 병인데요. 이 화병이라는 단어 처음으로 만들어내시고 전 세계 의사들이 이 화병이라는 단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적을 남기신 분이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떻게 화병이란 단어를 만들고 그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사전에도 등록하게 되셨는지 그 화병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이 정신과 공부를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예일대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공부도 했더라면은 서로 비교가 되고 공부하기가 쉬웠을 텐데, 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공군에서 제대하고 바로 이제 미국 가서 정신과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미국에는 그런 환자가 없거든요. 화병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는데, 한국에 보니까, 야, 도대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네. 싶은 딱한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젊은 며느리들이 합병 환자가 많았어요. 네. 예. 가족들로부터의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너무 참다 보니. 이제 특히 이제 시어머님한테 받는 그 스트레스를. 박사님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 하느라 화병 걸린 시어머니들이 더 많대요. 요즘 거꾸로 더 그래요. 요즘은. 그것도 이제 세월을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화병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화병을 좀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네. 제가 그때 볼 때는 주로 이제 말 못하는 딱한 며느리가 제일 그때는 화병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할까? 네. 저는 뭐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냥 그 일반 한국 사람이지 내가 학자로서 한국 사람을 공부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이걸 정신과 의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갔던 데가 민학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백성민자 학회. 네. 이거는 좀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뿌리 학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를 보면 뭐 온갖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정말 결국 이제 그런 것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참 뭐 자살 일부 직전까지 갈 정도로 화병이 심한데도 말 한마디 못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알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민학회니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네. 예. 도대체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참 처음에는 내가 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화를 입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불화자가 아니고 네. 화를 입는 그런 나는 처음에는 아주 웅성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잡지에 처음 실었을 때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총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화폐라는 정립이 정말 됐는데 네. 내가 이게 처음 이거를 이제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미국 학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뭐 내 영어가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형편없는 영어가 아니고 알아들을 만한데 네. 야 너 무슨 소리냐고 자꾸 나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 사실은 나도 똑같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특유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의 표현 문화가 주가 되는 나라에서는 화병 환자들이 그렇게 없고, 그렇죠.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좀 미개발국에 또 좀 약간 좀 원시적인 그런 좀 프리미티브한 사회에는 화병이 있더라고요. 예, 그 참 많은 학자들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역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 이제 화병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신병이었습니다. 네. 신병 우리는 뭐 신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얌전한 사람도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등재가 되었던 것도 아마 우리가 이제 먼저 발표를 하고, 또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화병이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네. 사실은요. 정말 그 화병 환자들을 보면 막 가슴을 막 찢어 뜯고, 특히 이제 그 친정에 가면은 네. 이제 그 분풀이 다 한 겁니다. 나를 왜 그런 데 시집 보내느냐고 뭐. 특히 이제 만만한 이제 남동생이나 오빠한테는 막 정말 시세 타령을 하잖아요. 네. 누나들이.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참 치료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다 터지니까. 네. 눌려있던 것이 발산이 되니까. 이제 그럴 때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안전한 공간에서 좀 속풀이를 할 수 있는 할수 있으면, 그런 예. 안전한 가족이든 그렇습니다. 친구든 좀 예. 사귀는 것도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언제든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해소법, 예. 나만의 노하우를 우리 중년 이후에는 예. 정말 잘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더 마시면은. 그렇죠. 그럼 박사님의 노하우 한번 여쭤볼까요? 박사님은 뭐 할 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또 청량감을 느끼시는지 박사님만의 노하우 알려주세요. 저는 뭐 걷는 겁니다. 걷는다. 많이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치료제더라고요. 네. 뭐 시내에서도 걸을 수도 있고, 또 저는 또 그동안에 또 산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산에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산에 가면 절이 있으니까 네. 절에서 이제 그때 뭐 스님들이 하는 그런 깊은 참선은 못하지만 비슷한 명상 정도는 네.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간단한 명상도 그게, 하자. 그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그런 데는 잘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사람 기분 맞출 수도 없고 저 사람 기분만 맞출 수도 없고. 저는 대충 이제 혼자서 걷는 것이 아마 제일 네. 큰 즐거움이었었고, 화를 저 나름대로 진정을 시키는 데는 그 방법이 아주 좋았던 것 그 같습니다. 방법이 좋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박사님이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하는 건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뭐냐면 공통 관심사가 같고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을 모아서 그렇죠. 소규모 뭔가 같이 배우는 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인화를 그리는 모임도 만드셔서 직접 사람들과 스트레스 푸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셨고, 네. 또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나라 함께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행복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규모로 모여서 예. 속풀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추가해도 될까요? 네. 마음이 이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죠. 네. 아이, 또, 네. 우린 취미생활 함께하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아이, 좋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우리가 한국인들의 이 불안, 우울이 지속되다 보면 화병도 생기고, 내 마음 나도 다스릴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럴 때가 많은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 요즘 자주 하셨어요. 40대, 50대, 60대는 불안보다는 흥분과 기대에 차서 살아야 한다. 네. 자, 그런데 흥분과 기대? 어떤 흥분과 기대? 사람들은 또 궁금하대요. 네. 박사님, 어떤 흥분과 기대에 차서 삶을 살아갈까요? 사실 이제 그때 중년이 이제 지나면은 아무래도 그 젊을 때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상당히 인생이 다릅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고, 네.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좋게 보면은 이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해방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흥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시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참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실제 우리가 편안할 때는 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참 영웅이 나타나서.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디에 취업을 했든 정말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했거든요. 네. 요즘 문제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난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웅이 태어날 수 네.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것은 뭐 그런 큰 어른들 이야기고 우리 누구나 다 참 그 시대를 그 연령대를 지내야 되니까 네. 그때 참 이 중년의 그 흥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한테는 어떤 인생이 전개가 될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그런 연령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 기대하라. 예. 예. 노년이 늙어간다는 것이 부정적 의미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흥분과 기대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예. 박사님 늘 말씀하시는데요. 박사님 남기신 명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잘 익은 과일이 보기도 좋고 맛도 좋듯이 잘 익어가는 노년을 준비하는 것, 그것에 흥분과 기대를 가져라. 예.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요. 박사님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꿨던 것 포기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더더구나 우리가 젊을 때는 그냥 참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보통은 돼요. 네. 그래 이제 중년이 지나서부터는 이건 완전히 이제 좀 그 길이 없는 대평원입니다. 네. 그 자기들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자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만들라. 예, 자기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참 흥분도 되고 정말 긴장도 되고 네. 불안하기도 물론 해야죠. 뭐 그런 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중년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중간 결산하는 시기거든요. 중간 결산. 예, 중간 결산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현역 때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현역 때. 일단 떠나고 나면은 전혀 다릅니다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령 뭐 곰탕 장사를 한번 하려 그래도 현역 때부터 곰탕 끓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네. 술 마시러 다니지 말고 네. 내가 곰탕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정말 어느 집 곰탕이 맛있는지도 좀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먹어보고 네. 또 저녁에는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같이 곰탕 연습도 하고 네. 결국 이제 그런 시기가 참 저는 참 재밌고 흥분이 되지 않겠나. 박사님께서 또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인생이 이렇게 길 줄 모르고 젊어서 즐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 박 선생 즐기며 살게, 하고 싶은 거 오늘 당장 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일만 하느라 그거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노트에 적고 매일매일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사님, 내가 90년 살아보니 이게 제일 후회되더라. 인생 후배들은 이것만큼은 명심하면 좋겠다 하는 인생의 지혜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참 우리 인생을 지금 젊은 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딴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뭔가를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아. 예. 그건 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돈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거기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 가만히 보면요. 탁구 선수로 탁구만 잘 치는 게 아니고 탁구 선수들은 축구도 잘하고 다 잘해요. 네. 그렇게 뭐 한 가지를 정통하면은 다른 것도 다 정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젊은 날은 정말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닦아놔야 된다. 아, 나만의. 예. 이건 박상민만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이건 이시영만 할 수 있어. 예. 이런 거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고맙게도 저는 독자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제 책을 쓰면은 최소한 저기 출판사에서 손에 난다는 베스트셀러 예, 여전히 들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주를 하나 길러놔야 된다. 네. 그러면 정말 뭐 인생이 겁날 거 없죠, 사실은요. 이거 하나만 난 어디 가서 피워놓으면은 나 이거 나 밥을 할 수 먹을 있어. 있다. 예. 아, 그럼 40, 50대는 불안에 쌓여서 걱정하고 있을 나이가 아니라 내가 100세를 산다 해도 나 스스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재주 하나는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하는 시기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뭔가에 도전하고 배울 땐 불안감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불안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오늘 당장 뭔가를 배우는 것 하루라도 연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을 해보죠. 박사님, 90평생 살면서 나 이거 하나는 후회된다. 네, 그거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지냈다는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아, 너무 공부하고 일하느라 사랑을 마음껏 체험해보지 못하셨군요. 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그게 참 후회가 된다. 제가 검색해보면 이시영 박사님은 90평생 스캔들이 한 번 없으세요. 누군가가 이시영 박사님 이혼했나요? 라고 썼는데 아니요. 이분은 스캔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참 젊을 때는 울고 불고 뭐 자살한다 그러고 한강에도 이렇게 그네를 보고 하는 그런 고민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 아파도 보고 그런 게 없이 그다 지나가 버린 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박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기 많으시고 네. 아, 박사님 오늘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습니다. 줄일 수 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잘 익어가는 것이다.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박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